안녕하세요. 죽이면 4년한 꼴통장교 부술구구입니다. 네, 오늘은 캡틴 김상호의 그 유튜브에서 학군단에 대해 가지고 조금 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군단 개같이 멸망,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저도 학군단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가 부족하다 보면 병사들의 질도 많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부사관들의 질도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교의 질도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필요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준에 보다 낮은 인원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병사들의 월급, 그 다음에 병사들의 처우, 그런 거 비교를 했을 때 ROTC 학군단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복무기간만 하더라도 2년 4개월, 28개월 대 1년 6개월 하면 10개월 정도 차이 나죠. 10개월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그 갭을 줄이지 않는 이상 학군단에 대한 어떤 지원율이 급증하기는 힘들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뭐 문자가 왔습니다. 학군단 지원율이 저조하니 뭐 대학에서는 커피차 이런 걸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이제 문자, 그러면서 돈 좀 보내달라 이런 거가 왔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학군단의 모집률이 늘고 하지는 않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월급은 병사의 2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월급 형태로 봤을 때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2배 정도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간부들의 월급이 다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대 규모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금 소대장이 필요한 장교의 숫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고. 그렇게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역했을 때 미래를 보장을 해줘야겠죠.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국가기관 산하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한국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시장에 좋은 어떤 평가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군간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우대해주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좀 해주고, 그 외에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간부들이 일반 병사보다 또는 다른 어떤 모집된 어떤 그런 집단군보다는 뛰어나다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지원율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 그리고 이제 복무 기간,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에 대한 어떤 대책. 근데 그렇지 않고는 좋은 인원이 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캡틴 김상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훈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ROTC 했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교육 목표가 복종입니다. 복종. 대학교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통제된 어떤 그런 것들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지키면서 하는 복종을 교육을 시키죠.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4학년들이 이제 3학년들을 대상으로 쓸데없는 것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지 마라,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 탈 때 앉지 마라, 서서 가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학교 건물이 다 이제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전방 45도 정도만 이렇게 보고 걷는데 3층이나 4층 옥상에서 선배들이 보고 인사 안 했다고 불러가지고 집합시켜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랑 같이 손잡고 다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런 데에서 뭐 선배 보면은 충성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선배가 이게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으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예. 뭐 어떤 그런 것들 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빈 강의실 불러가지고, 빈 강의실 그 경비하는 아저씨들도 알았지만 이제 강의실에 불 꺼놓고 뭐 기합 주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방학 때 정확하게 저도 몇 주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2주, 4주 그렇게 이제 가서 훈련을 받죠. 뭐 받는데 솔직히 뭐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솔직히 그냥 뭐 이게서 뭐 캠핑, 해병대 캠핑 정도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2주 동안 또 이제 하고 간다. 그때는 우리는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됐지만 전화기도 안 됐고, 저는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비흡연자다 보니까 뭐 상관없는데 담배 피는 사람은 되게 힘들죠. 뭐 PX 갈 생각도 안 했고, PX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PX를 잘 가는 군것질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뭐 PX가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 그게 효과적이냐? 뭐 인간했을 때 내가 소대장 할 때 필요한 훈련이냐?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그게 뭐 크게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수한 장교가 되고 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뭐 지방대까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있지만 학군단 성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인간할 때 이제 그게 군번처럼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학군인데 13511입니다. 13511이면 거의 꼴찌입니다. 거의 꼴찌. 그때만 해도 뭐 소대장의 임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2주 동안 하고 나서 시험을 치는데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소대장의 임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되거든요. 군대 공부라는, 군대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 소대장이면 소대장으로 가서 애들이 날 따르게 하고 이게 임무지 뭐, 그게 이제 이렇게 정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어야 됩니다. 주관식도 많고 객관식도 많아서 그 짧은 기간에 그까지 외우고 뭐 하려면 막 연등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서울대 나온 친구가 가장 똑똑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걔들이 1등을 안 해요. 다 어떤 대학교가 1등 하냐면 이제 뭐 진짜 군대 뜻이 있는 애들, 뭐 조선대나 뭐 동의대나 동아대나 뭐 지방에 있는 춘천 뭐에 있는 뭐 이런 대학교 뭐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뭐 1등 아니면 2등 뭐 이렇게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훈련들이 이제 캡틴 김상호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교로서 역할을 못한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학위 사격, 독도법, 체력검정, 소대전투, 뭐 40km 전술행군, 지휘관 시간 뭐 이렇게 둘레 6개 분야로 나눴지만 이거보다 더 이제 세분화돼 있겠죠.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나눠서 있는데 개인학위 사격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사단 17연대로 갔을 때 제가 대전차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학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학위가 따로 있고 매트쌤도 있고, 일단 개인학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K2로만 사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자대 가서는 K1으로 사격을 합니다. K2만 사격하다가 K1 사격하면 다릅니다. 총열 길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고 개머리판도 접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기고 당기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격을 할 때도 K2 같은 경우는 100하고 200만 쏘고 K2 같은 경우는 100, 200, 250 이렇게 3개로 쏘고 K1 같은 경우는 100하고 200만 쏩니다. 왜냐면 총열이 짧기 때문에 그 사거리 자체가 K2가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K2 총열이 길기 때문에. 총열이 길면 아무래도 회전하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속도나 어떤 그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멀리 가겠죠. 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무리 이게 뭐 K2를 하고 가서 하더라도 자대 배치 가면 총이 달라지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0점 다시 처음부터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소대장으로서 자대 배치를 가면은 개인학위 사격을 이제 뭐 잘하는 것보다는 잘 가르쳐야 되죠.
통제를 잘 해야 되고, 기능 고장이 났을 때 어떻을 때 났고, 그 다음에 영접 사격을 했을 때 뭐가 어떤 게 격발이냐 호흡이냐 뭐가 이렇게 불량이냐를 지적을 해주고 사격을 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부로서의 역할이죠. 개인하게 사격이라 하면. 근데 이제 개인하게 사격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소대 전투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걸 지휘하는 거고, 사격 그 하기마다 K3냐 K201이냐 뭐 편제하기 뭐 편접 하우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에 뭐 크레모아도 할 수도 있고, 뭐 수류탄 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전투 배치를 하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통제해가지고 적이 어떤 규모로 왔을 때 어떤 기동로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는 소대 전투 중에서도 이제 방어, 공격할 때는 그렇게 된 곳에 어디로 기동을 해서 적한테 들키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적 모르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100시간 배운다 해갖고 다 마스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배울 때는 자기가 소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뭐 이렇게 지휘 연습하는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는 가서 소대 전투 같은 경우는 팀 훈련이기 때문에 자기 소대원들하고 하는 게 맞죠. 체력 검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캡틴 김상호가 체력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체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체력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그러니까 저가 이제 있을 때도 이제 뭐 보면 동기들 중에 체력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진짜 이것도 못해?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뭐 거의 인간할 쯤 되면 체력이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뭐 대부분 다 1급 아니면 특급 받죠. 저 같은 경우는 체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하면은 무조건 특급이니까. 독도법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산악 지역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전술 지도를 통해 가지고 상황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확인점 같은 경우로 이제 해가지고 위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기 전에는 지형 정찰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작게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처음에 가면은 몰라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다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그 지역에 가가지고 훈련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지형 정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길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독도포도 그렇게 막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이제 GPS가 전부 다 이제 뭐 중대장이 사든 뭐 그때도 비쌌지만 사가지고 해서, 왜냐면 훈련할 때 그 독도법으로 하다가 위치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GPS가 정확하니까 GPS를 사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훈련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40km 전술행군을 이야기하는데, 전술행군도 소대 전투랑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소대장이 이제 지휘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줘야 되는 거고, 전술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시기 조정하고 3학년에 집중하고 뭐 4학년에 하느냐,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어차피 가서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잘한다고 해갖고 소대장 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휘관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캡틴 김상호는 이제 뭐 낮 때는 뭐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뭐 이야기해주면서 뭐 훈련을 안 하고 이제 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죠. 그런 게 이제 지휘관 시간이고, 애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된다, 소대장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뭐 다 개인주의자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핵가족화 됐고. 하지만 이제 전쟁이 나거나 어떻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병사들이 내 그 전시 상황에서 나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 어떻게 따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을 것인가. 그럼 나를 믿게 하려면 나도 병사를 믿어야겠죠. 뭐 그런 관계, 부사관과의 관계,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싫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아무리 힘들고 해도 같이 이제 있는 구성원, 뭐 소대장 또는 이제 뭐 분대장, 그다음에 뭐 2등병, 1병 관계가 있고 뭐 부소대장이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옳은 지시를 내려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하려면 아무래도 그 병사들의 생각, 병사들의 불편함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어떤 게 있는지 해결해주고 훈련할 때도 어떤 게 집중해야 되고 잘 가르쳐주고 본인도 모르면 인정하고 애들한테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가족같이 전쟁에 되면은 목숨을 서로 지켜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휘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교육을 하려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내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옳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애들이 무조건 따른다. 그러면은 그 소대는 진짜 전투력 최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옳은 말, 진짜 맞는 말인데도 애들이 씨발 저 새끼 존나 짜증나네 이래가지고 저 씨발로면 지금 징그발로고만 저지랄하고 저만은 부하를 무슨 지금 뭐 임성근 그것처럼 무슨 부품처럼 생각하고 씨발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지를 않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전쟁 나자마자 누구 쏘겠습니까? 바로 소대장 쏘고 사망 처리하면 되겠죠. 전쟁 중에 죽었다고. 왜? 나머지 사람들이 입 맞추면 끝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훈련의 어떤 종류 뭐 이런 거는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4대 가면 또 달라집니다. 뭐 개인학위 사격 저도 이제 뭐고 우리 때 보면은 뭐 있었냐면 간부 사격이 있었어요. 간부 사격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뭐 육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사격 잘하고 뭐 4년 동안 해가지고 뭐 사격 뭐 몇 발 쐈다고 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학위 사격은 그 뭐 이번에도 그 전역한 원사 그분이 이야기하듯이 둔감화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격은 많이 하면 늡니다. 그리고 이제 총도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쏘다 보면 총열이 뭐 이제 자기가 조준하는 대로 뭐 안 가고 이렇게 하면은 총열을 새 걸로 바꿔주거나 뭐 이렇게 교체하고 총 검사를 한번 맞고 하면은 총이 제대로 되면은 진짜 그대로 그냥 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초반에는 못했는데 총을 많이 사격을 하고 지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총 잘 쐈죠. 대대에서 18발 이상만 휴가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저만 갔었습니다. 그때. 그렇다고 제가 뭐 사격을 평소에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때도 이제 보면은 뭐 특전사 출신도 있었고 뭐 사격의 일강에 있는 상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날 뭐 측정해서 뭐 휴가 가기 위해서 측정하는 날 합격자 저 한 명이었습니다. 18발 이상 맞춘 사람.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격을 뭐 합격률이 좋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딱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교육 목적상 뭐 했을 때 사격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자대 가서 자기가 소대원을 지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은 자기도 사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연구를 해야 될 거고 뭐라고 저 기능조과장에 놨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정도 수준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뭐 육사 출신이라고 뭐 4년 동안 했다고 해가지고 잘하고 3, 4 출신 2년 동안 했으니까 뭐 중간만 사격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격은 뭐 10발만 쏴도 잘하는 사람은 빨리 해가지고 잘합니다. 이등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등병도 보면은 오자마자 만발 맞추는 애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이제 뭐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믿고 잘 쏘면은 충분히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면 가르쳐 줘야죠. 몰라서 큰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뭐 이제 자기들 사격할 때 이제 뭐 인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노릇에 전진할 줄 몰라 약실 검사하니까 총 빵 나가고 탄피는 시도 때도 없이 분실하고 사격 훈련 교관들 결국 똥을 쌌다 미쳤다 그렇게 사격이 끝났다 인간에서 간다 입사 후 10발 엎드려 쏴 뭐 10발 끝 8발
4번 해갖고 20발씩 4번 80발, 개인당 90발 정도 쏜다고 하는데, 솔직히 90발 정도 쏘면은, 웬만한 사람은 감을 잡습니다. 90발 정도 쏘면은. 근데 90발 정도에 안 된다? 그러면은 뭡니까? 한 번 더 쏘면 되죠. 한 100발, 200발 정도만 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래도 더 쏘게 하면은 뭐 상관없죠. 근데 시간과 뭐 그 공간이 제약되니까. 잘 쏘는 애들은 빨리 그거 하고, 못 쏘는 애들은 다시 사격을 하게 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감을 계속 잡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대 배치 갈 때 총을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총을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 애들이 총을 이제 그 소대장 총은 따로 있죠. 그때도 보면은 이제 뭐 우리 때도 소대장들 K1이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K1인데도 일부러 이제 K2가 자기가 사격했던 방식과 맞아가지고 K2를 이제 들고 다니는 애도 또 있었고, 일단 참모로 가면은 이제 K1으로 바뀌거든요. 다. 그럼 뭐 이게 뭐 노리세 전진해서 탄알집 결합하고 기능고장이라고 손드는 4학년이 후보생이 전진되었다는 것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뭐 하는 이겠는데 대부분이 아니겠죠.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에도 진짜 같은 동기지만 씨발 이런 애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부사관도 많고 병사는 더 많고 또라이 같은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사관 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대, 위병소에 있는 대대 옆에, PX 있는데, PX에서 이제 그 돈 훔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부사관들이 부사관 중에 이제 술 먹고, 술값이 없어가지고, 그거 돈 갚는다고, PX 턴 사람도 있고, 장교인데도 출근 안 하고 딴 데서 술 먹고 자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다 장교로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또라이 같이 행복한한테, 주임원사한테 진짜 그런 애 봤습니다. 주임원사요! 왜 제 반말하니까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하는 애도 있었어요. 진짜. 제가 선배인데도 얘가 후배인데도 완전 막가는 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애들 있어요. 지금같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군대에서 총을 안 쏴봤겠지만 노리세 전진을 하면 장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전이 되기 전에 장전을 해놓고 탄알집을 결합했기 때문에 탄이 장전이 될 수가 없죠. 노리세 후퇴 고정하고 나서 탄알집을 결합하고 나서 노리세 전진을 해야 그 탄알집에 있는 총알 한 발이 이제 장전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리세 뭉치를 이제 신간인가 때려가지고 총알이 나가고 나면 그게 이제 탄가스 조절이 해가지고 탄피가 추출되면서 그 다음 발이 딱 올라오면서 장전이 되는, 그냥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 거를 안 가르쳤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안 해보고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면 이해 못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가르쳐 줘야죠. 바보야 이렇게 하고 좆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특수부대 특전사에서 전투병과는 아닌데 K1을 쏘는데 개머리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뒤로 안 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쏜다고, 씨발 이거 길이기 남겨야지 하면서 간부들이 찍어가지고 이제 캡틴 김상호한테 제보를 한 거거든요. 이게 조금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자대 배치를 갔을 때 후배 장교들이 있지만 모를 수가 있죠. 모르는 거랑 실수를 반복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죠. 야, 니 K1 사격 해봤냐? 사격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가르쳐 주면 되죠. 이렇게 노리세, 이것도, 야, 노리세란다. 이 뒤에 개머리 판이 아니고, 이게 개머리 하여튼 명칭이 다를 건데, 뒤에 이거
당겨가지고 어깨에 맞게 조정을 해야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해야지. 뭐 탄피바지도 안 끼고 그또 특전사고 하면은 뭐 이상한 부수 기제들 막 차고 요즘에 하잖아요. 조정관이냐 뭐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격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선배고 이렇게 하면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 밑에 후배고 다른 사람들 보고 하는데 웃음거리로 되는 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하면서 개머리 이거 뒤로 빼가지고 네 어깨에 맞게 조정을 해라. 그리고 조정할 때 이게 K2랑은 달라가지고 K2는 원 이렇게 간격 맞추면 되지만 이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 옆에 간격이나 이 하는 거를 조정하는 걸. 그게 뭡니까? 선배로서 후배 장교한테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 씨발 새끼 저거 봐봐라. 아 요즘 소위 새끼들이 씨발 이래 와가지고 아 존나 개념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군대 분위기라면 전쟁 나면 안 봐도 콩가루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군대라는 곳은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이게 343 법칙이라고 뭐 삼성이나 뭐 어떤 이런 대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인원을 뽑지만 그 중에서 이제 30%는 알아서 잘하고 40%는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머지 30%는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직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그게 뭐 벌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실제로 일하는 것 같지만 벌도 30%만 제대로 일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그냥 하는 거 따라가면서 그냥 하는 거고 나머지 30%는 뭘 할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30% 잘하는 30%를 모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또 3, 4, 42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군대도 보면 분명히 30%는 열심히 그냥 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40%는 이제 중간에서 어떤 식의 여론이 형성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군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나머지 이제 30% 군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그냥 뭐 무조건 이제 안 따르는 사람들이죠. 누가 와도 누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그냥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 점점점 강력해지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동화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다 나가고 싶겠죠. 군대 족같고 전부 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은 군대라는 조직이 이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간부고 얘보다 선배라면 저는 가르쳐 줍니다. 야 하면서 잠깐 줘봐 이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야 이게 맞게 조정하고 그리고 이거 조준점 조명점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조준할 때 이거는 K2랑 다르니까 이러면서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야 250 올라오면 쏘지 마라. 근데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250 올라도. 근데 또 250은 맞추기도 어려운데 250은 잘 맞추는데 200하고 100은 또 못 맞추는 K1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98%까지 지금 군대를 다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잘 있는 사람들이 잘 교육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ROTC 뭐 힘들지만 그래도 뭐 미국도 ROTC가 있잖아요. 제도가. 미국 제도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인원들을 장교로서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좀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